코미디입니다. 갑자기 무슨 코미디를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정청래 제명, 나흘새 6만 명, 코미디된 국민청원 청문회입니다. 네. 국회 국민청원이 있죠. 근데 이 국민청원에 청원으로 뭐가 올라왔느냐.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에서 해임시켜주세요 라는 내용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직접 좀 볼까요? 대체 몇 명이 이 청원에 동의를 했느냐라는 건데 제목이 이거예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인데 이게 지금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5,934명, 한 6만 6천 명 정도가 동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가면 이게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제목이 이래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 5만 명 기준으로 한 이 요건을 지금 보면은 이 청원을 지금 열어야 된다. 이 청원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왜? 아니 의원 수가 300명이고 상임위가 18개나 되는데 굳이 콕 집어서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한테 이러느냐. 이미 청원 요건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있죠.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곽기택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질서를 안 한다.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있습니까? 모두 재석 의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기 싫으면 계속 서 있어요. 이종섭 증인. 네. 제가 방금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원래 저분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전통을 하나 세운 것은 법사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그래서 제가 1, 2분 전에 가서 항상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건 정착이 되고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저런 권유는 좀 경청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배지를 뗐어요. 권유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저도 오랜만에 저 전신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네. 지금 국민의힘 박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곽규택 의원이 자꾸 째려본다. 째려보니까 지금 이거 영상 촬영하세요. 5분 동안 계속 째려보면 이제 퇴장시킬 겁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째려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째려봤어요. 말 안 하고 계속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와 째려보는 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앵커님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째려보면 네. 이건 째려보는 거예요. 퇴장시킬 겁니다. 반성하고 오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다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 법에 나오는 대로의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이종섭 예전의 증인에 대해서 10분간 나가서 반성하고 오세요. 이런 부분들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종섭 전 장관 자체가 국민 앞에서 자꾸 태도가 안 좋으니까 위원장으로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원 자체가 뭐 5만 명 이상이면 이 타당성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어떤 요건을 갖추긴 하지만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청원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140만 명과 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물타기 하려고 뭐 10만 명이든 6만 명이든 해서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을 요청해라. 국회를 그 법사위를 파행시킨 게 정청래 위원장이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째려보고 계속 서 있고 항의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 정쟁으로 희화시키는 것들은 정청래 위원장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많은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를 파행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를 파행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 변호사님.
글쎄요. 정청래 위원장의 저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글쎄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사위원장의 저런 권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좀 시화화되어 있는 태도들인데요. 그리고 법사위 지금 이제 국회에 대해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 관련해서 이러한 뭐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는 청원도 지금 올라가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탄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 뭐 다루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 조선일보 기사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요건을 충족한 그 청원 중에는 21살 딸이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사건 그 사건을 어머니께서 올리신 청원도 있습니다. 경찰이 11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딸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제폭력 관련한 처벌법을 만들어달라. 이런 것들이 정말 민생이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원의 권리 이런 것을 누리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를 않고 이런 희화화되고 있는 것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이 청문회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이슈가 집중이 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저는 그 정점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꾸 정치가 희화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작 해야 될 민생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정쟁으로 희화화되는 국민동의청원.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이 있죠. 이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사위로 지금 넘어간 회부가 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입니다. 반대 청원 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반대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정청래 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이것도 역시 이때 6만 3천이었습니다만 오늘 오전 7시 6만 한 7, 8천까지 지금 올라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도 법사위에 5만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회부 예정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더 있어요. 어제 5만을 넘긴 국민청원 또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저희가 봤었던 그 청원이고요.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도 5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그리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도 5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준이 5만이거든요. 5만이 넘으면 다 넘겨야 돼요. 5만 넘으면 다 넘기게끔 일단 되어 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기준에 따라서 5만이 넘어서 100만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신현영 의원님 이거 다 청문회 하는 겁니까? 법사위 다 이거 청문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으로 보면은 뭐 해당 상임위로 소관을 해서 네.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네. 실질적으로 21대에서도 제가 보건복지하면서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워낙에 보건복지는 민생 이슈기 때문에 심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22대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청원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더 관심 갖고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대 그런 김도읍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이 했을 때 법사위를 안 여는 방식으로 법사위가 일을 안 했다면 오히려 지금은 정청래 위원장이 더 열심히 일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런 청원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5만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준을 더 상향시키면서 정말 필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화답해야 된다. 그리고 민생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같이 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여야가 대치 국면인 상황에서는 기준이 딱 있고 기준을 넘어가면 할 거면 다 하고요. 아니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기준은 5만이죠. 그럼 이거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법사위는 이 청원들 다 열고 언제 민생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